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 체제를 요약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일당 지배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 국가이며 지도자 1인을 중심으로 한 수령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정치 체제를 전체주의 체제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프리드리히 브레진스키는 1956년에 발표한 저서 전체주의 독재와 전제정치에서 전체주의 전제정치 체제의 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브레진스키 모델은 냉전기의 전체주의에 대한 사회과학적 개념화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들은 전체주의적 독재의 6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존재입니다. 전체주의적 공식 이데올로기들은 기존의 사회를 급진적으로 거부하면서 천년왕국 같은 완벽한 세계의 비전을 담는 특성이 있었죠. 네, 두 번째, 대개 한 명의 독재자가 지도하는 단일 대중 정당이 존재합니다. 이 당원들은 공식 이데올로기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당은 정부 관료 조직을 지배하거나 그 조직과 불가분하게 얽혀 있죠. 세 번째, 비밀 경찰에 의한 테러 체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치는 당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도자의 편에서 당을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테러는 정권의 적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계급들에 대해서도 행사됩니다. 네 번째, 모든 매스컴 수단을 거의 완벽하게 독점하고 통제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무장 전투 수단을 거의 완벽하게 독점합니다. 여섯 번째, 경제 전체에 대한 중앙 집권적 지휘 통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체제,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 그리고 스탈린의 소련에도 적용됐던 정치적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이 개념은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소련 공산주의, 더 나아가 공산주의 사회 일반을 비판하는 냉전의 개념적 도구로 쓰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사회과학적 전체주의 개념들의 특징은 파시즘을 자본주의의 산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던 당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는 전체주의와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는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와 공통점이 많은 체제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권력과 테러가 행사되는 정치적 과정과 수단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주의를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51년에 출간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 서술되어 있는 전체주의 개념은 기존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인간학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사회과학적 전체주의 개념은 전체주의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총체적 테러의 제도적 장치와 수단들에 초점을 갖추는 데 반해서 아렌트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총체적 테러의 조건 속에 놓인 인간들의 인간성의 존재 양식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렌트가 말하는 인간성은 주체성, 자발성, 사유 능력, 그리고 개성, 집단적 연대와 같은 인간 정식 내면의 요소들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렌트가 말하는 전체주의는 총체적 지배, 총체적 테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총체적 지배는 철저한 지배를 말한다라기보다는 그 지배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총체적 테러의 본질적 기능과 효과는 인간의 다양성을 파괴하여 모든 인간을 하나처럼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라고 아렌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개성의 박탈은 모든 인간의 획일화를 실현시키고 인간의 잉여성을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아렌트의 전기를 저술한 엘리자베스 영 브릴이 정리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개념의 핵심 요소 5가지는 다음과 같죠. 첫 번째, 세계와 역사에 대한 총체적 설명을 제시하는 가운데
우월한 민족과 내부의 적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두 번째, 총체적 테러이다. 나치의 집단 수용소와 소련의 노동 수용소가 전형적이다. 세 번째, 자연적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가족을 해체시키고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적 영역을 전부 파괴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관료 체제에 의한 통치이다. 단순한 관료주의를 넘어 통치 수단으로 군대보다 비밀 경찰을 신뢰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일종의 절대적 주권을 주창하며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 사이의 집단적 연대의 상실, 인간 개성의 파괴와 인간의 잉여성 등의 논의가 덧붙여진다면 아렌트의 전체주의 개념을 더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전체주의 개념에서 총체적 테러의 결과로 초래되는 인간학적 결과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국가 권력의 테러 행사의 양태로 전체주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까지 사람들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갔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자마다 혹은 냉전을 전후하여 시기에 따라 전체주의를 규정하는 개념은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아렌트의 경우는 국가 권력과 테러의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존재 양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체주의로 근본적인 인간성의 상실까지, 그러니까 그 참담한 인간적 결과까지 치열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아렌트의 깊은 의지가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북한을 들여다보려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민들을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북한 인민들의 인간성의 존재 양식을, 그 인간성의 상실까지를 들여다보기에는 많은 연구에 제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냉전의 개념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선은 프리드리히와 브리진스키가 밝힌 전체주의의 공통된 특성 6가지를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 체제를 비교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앞서 말했듯이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 체제 중에서도 최악의 독재 체제는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라 지칭된다라고 하면서 히틀러의 나치당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통치 등을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의 전형이라고 보고 있죠. 이 프리드리히와 브리진스키의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6가지 조건을 북한 체제와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는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지배하는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주체 사상이 존재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습하여 1인 지배하는 조선노동당이 존재하고 당과 비밀경찰, 예를 들면 국가 보위부에 의한 테러체제, 라디오, TV 채널마저 고정시켜 놓았을 정도의 대중매체의 독점, 그리고 무장력 독점, 중앙 통제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을 중심으로 본다면 북한은 프리드리히와 브리진스키가 제시한 6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전형적인 전체주의 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전체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도자 1인을 신성시하고 그의 무한한 권력을 인정하고 있는 신정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전체주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강의에서는 북한의 신정국가적인 특성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